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석브라더스 조가 출연하시는 날인데 일단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짝꿍 어디 갔습니까? 젊을 때는 아침에 잠이 좀 많아요. 이해합니다. 아니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거 잠이 많아서는 아니고 지금 바깥에 날씨가 천둥 번개가 치고 지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이. 오는 도중에 아마 교통 상황에 좀 발목이 잡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오늘 그래도 시간이 길지 않아 다행이네요. 앞에 인터뷰가 워낙 뜨거워가지고 전화로 연결해놨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택시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음질은 괜찮아 다행이네요. 아, 예. 어디쯤에서 핸드폰 쓰고 있습니다. 어디쯤에서 발이 묶이신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간선도로상에 막혔죠. 아이고 거기 한번 막히면 꿈쩍도 안 하는 곳인데 아마 네. 교통사고가 앞에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조금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두 분 인사 나누세요. 자, 조심해서 잘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그래서 오늘 출연료는 내가 다 받기로 했어. 아, 다 가지십시오. 자 그렇게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네. 오늘의 상한가부터 가겠습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오늘의 상한가 저는 불매운동을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네. 이주성 최고위원은 상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홍콩 민주화운동 골랐습니다. 오늘은 둘 다 운동이네요. 네. 두 분 다 운동. 자, 박원석 정책의장이 꼽아오신 일본 불매운동.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제가 요 이야기는 방송에서는 못했어요. 근데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불매운동 타격이 확실히 있답니다. 일본에서. 특히 이제 여행 안 가기 운동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대요. 제가 한 가지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대일본 서비스 수지 적자가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대일본 서비스 수지 적자가 30억 불이었습니다. 3,600억. 예. 이 대부분이 사실은 관광 때문이에요. 적자가. 예, 우리가 연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숫자가 한 700만 명이 넘고 예. 가서 한 7조 원 정도를 쓰는데요. 예. 그에 반해서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그 절반이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여행업계 상황을 들어봤더니 그 예약 취소율이 거의 뭐 한 40%대 육박을 하고 있고 예. 이게 이제 7월 달에 불매운동이 시작됐는데 불매운동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8월 달 되면은 훨씬 더 이 숫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항공사들도 지금 노선을 축소하거나 예. 조정하는 그 대응책에 나서고 있고 예. 최근에 미처 취소를 못하고 예. 일본 가고시마 쪽에 여행을 갔다 온 지인 얘기를 들었는데 예. 2박 3일 여행 기간 내내 한국인을 딱 2팀만 났답니다. 정말요? 그 정도로 눈에 띄게 이 여행객이 줄었다. 아하. 근데 이거는 우리 경제하고 하등의 영향 없이 전적으로 일본의 지방 경제에 타격이 미치는 거여서 이 불매운동이 일본 언론들도 최근 들어서는 예, 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다.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2일 날 이제 내각회의가 열리면 예, 거기서 예. 결정을 하고 그게 발효가 되는 시점은 한 8월 20, 한 4, 5일 정도부터 예. 발효가 될 걸로 예상입니다. 공표 후에 21일 후에 시행이니까요. 네네. 저는 여기서 좀 해보고 싶은 이야기, 두 분께 의견을 여쭙고 싶은 얘기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말로 우리를 배제해버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깰 것이냐 그래도 그건 유지할 것이냐 요거는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박원석 의원. 저는 그런데 이준석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죠. 예, 이준석 최고위원. 예, 이게 전화로 하니까 확실히 대화하는 감이 떨어지겠네요. 그래요? 제 잘못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소미아 협정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봤을 때 일본 측에서 우선 관방장관이 어쨌든 그걸 폐기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예. 사실 일본 측의 입장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폐기가 예상된다면은 그 책임 자체를 우리 쪽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 폐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린 폐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가 폐기하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하려는 것인데 예. 정부는 그 의도도 간파해가지고 예.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사실은 미국이 가운데 껴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보 공유의 한 축으로 이제 일본과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한 축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지소미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일본은 그 이야기를 또 미국에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단세 작전을 걸어놓은 거라 저는 보는데 거기 있어서 우리가 폐기하는 과정을 가더라도 예. 일본의 그런 책임론 씌우기에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서로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이렇습니다.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는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예외국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우방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전략 물자를 제대로 다룰 네.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제외하겠다라는 건데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하고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는 거는 이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지소미아는 이 서로 간에 이 협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마치 이 지소미아 폐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지만은 예, 예. 논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우리도 할 말이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극단적인 예.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오면 우리로서도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에 한 3건 정도의 군사정보 이 교류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우리한테 그다지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게 겨우 3건밖에 국방부의- 없어요? 네, 국방부의 평가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정보 자산이 그거를 먼저 감지하도록 예. 돼 있답니다. 아하. 이 지금 지정학 상으로 예. 때문에 이게는 우리에게 그다지 그렇게 유리한 협정이 아니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거든요. 그래도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이 먼저 깨서 우리 한미일 삼각 동맹을 흐트리네라고 보이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 외교상. 물론 이건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거꾸로 미국을 상대로 설득도 하고 작업하면 압박도 된다.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지소미아 자체는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아주 강경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들고 있되 지금 당장 경제 보복 행위에 대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예, 예. 실질적인 이제 협상 모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이제 정관계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지소미아는 아주 강력한 카드 맞습니다. 아까 박원석 의원 말한 것처럼 우리 예, 예. 쪽보다는 일본 쪽이 상당히 유리한 협정이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강력한 카드를 들고 협상에 나가는 것이 좋지 처음부터 이제 바로 이제 대응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야가 거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카드로 유효하게 들고 있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강력한 카드인 건 맞다. 아예 쓰지 말자는 건 아닌데 타이밍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근데 한 가지만 예. 이게 이제 매년 11월에 자동 연장이 되는데요. 예, 예.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시점이 8월 23일이에요. 이거 놓치면 맞습니다. 하기는 네. 결정을 그러면 자동 하더라도 연장입니다. 그 전에 해야 된다. 네네네. 오케이. 자, 요 얘기. 이준석 최고위원의 상한가는 홍콩 민주화 운동. 예. 사실 우리나라 코가 석자여서 지금 홍콩 상황을 사실은 좀 놓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람 씨가 이제 사실 뭐 이제 앞으로 무기한 입법을 연기하겠다고 하면서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국내 언론의 보도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일단락이 된 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지금 예. 8주째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한 달 전쯤에 기억해 보면은 뭐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사실 이랬던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상 그걸 좀 알려달라라는 취지도 있고 예. 그리고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성공적인 어떤 민주화 투쟁들을 좀 이제 모델링하겠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중이 보이는 관심 자체가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다른 대일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희석된 것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도 저는 어쨌든 민주화 를 먼저 일어난 나라로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상한가 뽑아왔습니다. 잘 뽑아 오셨어요. 박원석 정책위 의장. 예. 홍콩에서 공부하신 적 있죠? 예, 2003년, 4년, 2년간 제가 홍콩에 그쵸.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거기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누구보다 잘하시죠, 이 상황? 97년에 이제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됐잖아요. 예. 제가 그 홍콩에 있을 때만 해도 이 눈에 띄게 표면적으로 반중 정서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결국 지금 한 22년 됐는데요. 예. 중국 반환 이후에 중국 자본이 대거 진출하고 예. 또 중국인들이 대거 이주를 했어요. 그 결과 홍콩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빈부격차 커지고 예. 실업률 높아지고 무엇보다 홍콩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낙관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불안들이 커지면서
이른바 이제 이 대중국 불만 정서들이 커졌고 거기에 이제 이 불을 지핀 게 이 범죄인 인도 협정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반중 활동을 한 홍콩 시민을 중국으로 송환해서 재판받게 하고 처벌받게 하겠다. 네, 네. 근데 이제 홍콩하고 중국은 일국 양제이긴 하지만은 인권의 기준이라든가 법적 기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요. 완전 다르죠. 중국은 여전히 사법 절차나 네, 인권 네. 기준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국제적인 우려를 많이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홍콩 시민들이 여기에 대대적으로 이제 반대 시위에 나선 거고 그러나 그 배경은 단지 범죄인 인도 협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누적된 사회 경제적인 불만이 있다는 거죠. 이준석 최고위원 네. 언제쯤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이 상황을 혹은 뭐 중국 본토에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번에 보면은 그 중국에서 이제 본토 쪽에서 예. 사실상의 우리 예전에 백골다 같은 느낌으로 예, 이제 예, 사실상 그 민주화운동하는 그 시민들에게 테러를 자행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맞습니다.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는데 진위는 확인해봐야겠지만은 사실 앞으로 봤을 때 이 유혈 사태라는 것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관심이라는 것이 잦아들고 나면 오히려 그런 어떤 맞아요. 민주화운동을 방해하려는 세력 입장에서는 예, 예. 내부적으로 이제 무자비한 탄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보면은 우선 통신이나 아니면 뭐 언론부터 끊어놓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예. 22년 만에 중국 정부에서 홍콩 사태에 대한 이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대가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콩이 워낙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자칫 여기에 군을 투입하게 되면 홍콩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게 될 거고 엄청난. 이거는 아마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자,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 예. 택시에서 인터뷰하시는 바람에 발언권을 조금 덜 받으신 거 괜찮으시죠? 예. 출연 좀더 몰아주십시오. 평소에 말 많이 하잖아. 예. 이제 지금 아직도 택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뉴스닥은 이제 상한가로 두 개의 운동, 중요한 운동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엔 스튜디오에 나와서 또 이야기 좀 충분히 나누죠.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빗길 조심해서 가세요.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